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좀 늦게 준비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영화 안시성에 대한 실제 역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컨텐츠 먼저 준비하느라고 이제서야 안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안시성 전투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당나라와의 전쟁 대표적으로 안시성 전투가 있다. 승리했다. 막아냈다. 양만춘 장군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이런 것들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교과서에서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만 봤던 그 실제 역사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떻고 그리고 영화와 실제 역사가 다른 건 어떤 게 있는지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안시성 전투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들었죠. 안시성이라는 영화로 양만춘 장군으로 잘생긴 조인성 씨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조인성 씨가 막 연기를 잘 못했다고 많이 약간 디스하기도 하던데 전 아직 못 봤거든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시성 전투의 그런 실제 전투의 모형, 그때 그 무기들을 실제 크기로 재현을 해가지고 어쨌든 전투씬은 꽤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그 안에 좀 수많은 픽션이 들어가겠죠? 그럼 실제적인 역사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시성 전투의 배경을 얘기를 한다면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 때 일어난 겁니다. 근데 당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중국에는 수나라가 있었어요. 수당, 송원, 명청 이런 순서죠. 수나라 때도 끊임없이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수문제 때도 쳐들어오고 수양제 때도 쳐들어오죠.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하고 또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결국 수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유명한 전투 바로 살수대첩 들어보셨죠?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나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당나라를 세운 당태종이 또 고구려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뭔가 건수가 필요해요. 항상 옛날부터 전쟁을 할 때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뭔가 전쟁의 뭔가 이유, 명분이 필요했는데 마침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보장왕을 폐위하고 본인이 거의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폐위했던 보장왕은 좀 당나라랑 잘 지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밑에서 치고 이렇게 왕을 몰아내냐? 내가 벌을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래서 당태종이 쳐들어왔어요.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계속 이제 고구려가 당합니다. 고구려에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지금 이 화살표 순서대로 쭉쭉쭉쭉 쳐들어왔어요. 신성, 계모성, 배감성, 요동성 그리고 비사성까지 일단 쳐들어간 다음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성이 바로 안시성이었던 거죠. 건항성도 쳐들어갔고 마지막 남은 게 안시성이었습니다. 안시성은 유일하게 아주 좀 이렇게 요색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군인들도 꽤 정예군으로 되어 있었어요. 영화에서는 안시성주와 당시 연개소문이 좀 사이가 안 좋게 틀어준 걸로 나오는데 그것은 기록에 의하면 안시성주가 이제 연개소문이 대망리지가 되었을 때 인사를 와라라고 하는 걸 좀 거절했다. 안시성만 그런 연개소문의 그러한 정변에 좀 이렇게 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벽한 정사는 아니라고는 해요. 어쨌든 연개소문과 안시성 성주가 좀 틀어져 있는 사이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영화에서는 설정을 했고요. 저는 이제 안시성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시성이 이제 쳐들어 오려고 이제 당태종이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당태종이 이제 고구려 침공을 결심을 하고 645년 4월 1일에 쫙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이기니까 이제 안시성을 이제 가는데 사실 처음부터 연개소문이 안시성에 지원군을 안 보낸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병을 보냈어요. 고구려인과 말갈인 15만 명으로 구성된 지원군을 보냈는데 이때 당시 이제 당태종이 온 그 군대가 한 20만이었고 고구려도 15만으로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겁내지 않고 당군을 좀 가볍게 봤죠. 고구려가 이미 수나라 때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 성급하게 정면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고구려도 말 타는 민족이지만 정면 승부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좀 유리합니다. 중국은 대륙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면전에 되게 능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공성전, 성을 지키는 그런 거에 차라리 우리가 좀 유리하고 정면 승부는 조금 약하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당태종이 데려왔던 이세민이 데려왔던 군대가 꽤 정예군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구원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10,000명 정도 남고 거의 패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시성은 지원군도 패해버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구려를 신라가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서는 신라가 공격을 해오지, 그나마 영계소문이 보낸 이제 구원병도 패했지, 안시성은 완전 고립돼 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안시성에 있는 군대들, 걔네들만 싸워야 되는, 5,000명 정도만 싸워야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당태종의 군대는 20만, 안시성에 있는 군대는 5,000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너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0만 대 5,000명, 20만 대 5,000명이라고 합니다. 20만 대 5,000만이라니 20만 대 5,000명.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죠. 안시성 전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당나라가 고연수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안시성한테 항복을 해라. 니네 5,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냐? 항복해. 막 이러고, 그런 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무녀를 통해서, 그 신녀를 통해서 이미 고구려는 멸망했다.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셈이냐.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막 여자가 얘기를 하는 그런 예고편에도 나오죠. 그렇지만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일단 싸웁니다. 그때 싸웠을 때 당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좀 강하고 무기가 빵빵했냐면요. 그때 당시 당나라의 무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린다면, 이제, 포거라는 투석기가 있습니다. 포거. 그러니까 포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포 이런 거는 없고요. 큰 돌. 짱돌글이 아니라 이제 큰 돌. 이따만한 사람 머리보다 좀 큰 돌을 풍 하고 돌을 던지는 건데 엄청 큰 크기죠. 이거를 실제로 재현을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포거도 있었고요. 당나라의 대표 무기. 그리고 성을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수레마차 같은 거. 돌경용 수레. 충거도 있었습니다. 충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당차라고도 하고 충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돌경용 수레, 이런 우수한, 그때 당시는 우수한 무기예요. 뭐라고 치면은 이제 6.25 전쟁 때 거의 탱크 수준으로 엄청나게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안시성에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기를 다 막아내고 계속해서 이제 성이 만약에 무너지면 바로 스피드하게 보수를 하고 계속해서 막아냅니다. 5,000명이. 그래서 당태종도 얘네들 생각보다 잘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구름사다리도 사용을 했고요. 이 구름사다리는 구름 운자를 써서 운제라고 합니다. 이 구름사다리는 실제로 임진왜란 때도 사용했던 거예요. 성에 올라가는. 진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뜨거움을 막 붓고 돌 던지고 막 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성에 못 오게. 계속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점점 지쳐가요. 이제 당황했어요. 얘네들 뭐야, 5,000명을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안 되겠다. 최후의 카드, 마지막 와일드 카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토산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거의 진짜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60일에 거쳐서 계속해서, 이때 또 중국은 인원으로 이제 엄청난 인원이 책정이 됐죠. 엄청난 인원으로 토산을 쌓기 시작해요. 흙을 계속 쌓아요. 그래서 성하고 똑같이 흙을 만들어서 한 번에 쳐들어오자 이거죠. 기습을 하자. 토산을 막 쌓습니다. 60일 동안. 그래서 다 토산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이기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늘이 당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죠. 천운이 다했던 건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서 이 토산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성곽, 그 안시성 쪽으로 슉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안시성이 부서졌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안시성에 있는 병사들이 쫙 토산으로 와서 그 토산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시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당태종의 토산이 점령당하면서 오히려 안시성에는 위기를 극복해서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망했어요. 그래서 토산이 무너져서 이제 이쪽으로 무너져서 망해버리고, 그때부터 계속 밀리는 거예요. 마침 시간이 이제 한 달, 2달, 4월 달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한 달, 2달, 이제 점점점 3달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때는 북쪽이기 때문에 겨울이 빨리 옵니다. 이제 음력으로 치면 이제 10월 달이면은 거의 완전 한겨울이고, 9월이면 겨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달이 되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워지고 이미 당나라에서 가져온 군량미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치지. 여러분, 이 전투를 60일간 막 몇 달을 했다고 생각해봐. 지치지. 그래서 결국은 88일의 항전 끝에 결국에는 퇴각합니다. 서둘러 9월 18일에 서둘러 퇴각을 해요. 정말
슬픈 퇴각을 하는 거예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세민은 완전 충격을 먹고, 영화 속에서의 이세민입니다. 당태종은 망했어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퇴각을 하게 되죠. 이때 퇴각을 했을 때 진짜 되게 서둘러 퇴각을 했대요. 3일 만에 강을 건너서 막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지금 말했던 토산 있잖아요. 우리가 안시성을 어디로 추정하고 있냐면 사실 고구려 역사는 정확한 성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전쟁 때 고구려에 많은 유적지가 불탔고,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개발을 못해서 대충 영성자 산성, 여기가 아마 안시성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영성자 산성에요. 토산으로 추정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성자 산성, 거기는 이제 안시성이라고 쳤을 때 그 옆에요. 안시성이라고 쳤을 때 다른 지대보다는 뭔가 불필요하게 되게 높은 흙으로 된 산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요것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쌓아놨던 토산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인원으로 이제 정말 토산을 크게 쌓은 거죠. 중국은 무덤을 만들어도 거의 산처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토산도 실제로 그 터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선자 산성이 아마 안시성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거죠, 이 토산은.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5,000명이 20만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이거는 거의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쾌거죠. 우리 고구려 입장에서는 대단한 전투였고, 정말 손에 꼽는 위대한 승리,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며, 그리고 성을 지키는 이런 전투, 수성전에서 교과서적인 성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죠. 당의 침략을 막아냈으니까. 왜냐면 안시성 전투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퇴각해버렸거든. 그리고 그 뒤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을 막아내게 된 거죠. 다른 성들은 다 무너졌지만 만약에 안시성에서 밀려버렸다면 우리는 중국의 그 당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것이고, 고구려가 못 막으면 신라랑 백제가 막았을까요? 신라 백제도 못 막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중국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니하오, 짜이젠, 니치팔로마 이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의의가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고구려는 철수를 했고요. 이렇게 5,000명의 인원으로 안시성에서 20만 명의 당나라군과 싸워 이기고, 이세민의 이 당태종의 위세는 땅에 추락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문제는 양만춘입니다. 우리 양만춘이 이제 조인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뭐 이런 글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양만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혹은 양만춘은 여자였다. 양만춘이 여자였다라고 쓰는 약간 역사 소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소설입니다. 실제 역사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상상이에요. 그리고 이 안시성 성주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양만춘인 거는 확실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성 전투가 한참 일어났을 때 안시성 성주인데, 이것이 기록이 삼국사기에 안시성 전투에 대한 기본 사료에는 안시성주라고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이제 고려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냐면, 죄송해요. 저 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킁킁대고 물을 계속 먹네요. 그리고 양만춘에 대한 뭔가 자세한 서적 같은 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고구려사가 참 안타까워요. 서적이나 그런 문화재 같은 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전에는 그냥 전쟁이 있었다, 안시성주 이런 기록만 남아있고, 그럼 이 기록을 어쨌든 중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찾아보면 중국은 아주 요만큼 축소시켜가지고 써놨어요. 본인이 적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남아있냐면, 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통일신라에도 그냥 안시성 성주가 있었다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당나라의 이제 중국의 문헌에는 645년 당군이 고구려를 침공하여 10개의 성을 빼앗고 4만 명 이상을 전사시킨 반면 당군의 전사사는 2,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요렇게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안시성에서 퇴각한 뭐 그런 것도 안시성에서 그냥 요 정도만 그냥 싸웠다, 그냥 딱히 필요가 없어서 퇴각했다는 식으로만 그렇게만 기록이 써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시성에서 퇴각할 때 정말 급하게 황급히 3일 만에 요수라는 그 강을 건너서 가기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세민이 철수한 다음에 유언을 남겨요. 죽기 전에.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고구려를 쳐들어간 거다. 그러면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요동이 이제 그때 당시 고구려를 칭하는 지역이거든요. 고구려를 치는 거를 그만둬라. 하지 마. 걔네 무서워. 막 이런 식으로 당태종이 유언으로 남겼어요.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안시성 전투가 이제 중국한테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그리고 큰 전투, 크게 패배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 문헌에는 구체적인 양만춘의 이름은 중국에 없고 지워졌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기록을 했는데 후기에 지워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진 전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역사를, 승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언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주 나중에 조선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조선시대도 그냥 조선시대가 아니라 조선 후기, 병자호란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중국한테, 이제 그때 당시 중국은 청나라지만 청한테 침략을 당하고 남한산성에서 한전했지만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고 중국한테 한참 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중국을 크게 이겼던 적이 있지 않냐. 그 안시성 전투가 있지 않냐라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무엇이었지? 이렇게 딱 물어봐요. 인조가. 그때 이제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양만춘입니다. 라고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 신하는 양만춘인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송준길의 동춘당 선생 별집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이런 안시성 전투가 일어났던 그 이후에 가장 가까운 역사에는 삼국사기나 뭐 이런 거에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양만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부식도 좀 안타까워했대요. 그때 당시 안시성조와 같은 영웅 호걸의 이름이 역사에 전해지지 않는 게 애석하다. 아마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름 석자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김부식도 아쉬워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런 박지원의 책이나 송중길의 그런 책은 결국 정사가 아니라 야사거든요. 개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래서 결국 양만춘의 이름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 학계에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에요. 맞다 아니다. 아직도 막 갑을논박 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 열하일기와 뭐 이렇게 동춘당 별집, 그리고 뭐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그런 문답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과서에는 양만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안시성주는 확실히 존재하지만 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확실하게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영화에 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드라마에서 이제 따온 건데,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당태종이 이제 양만춘의 화살에 맞아서, 혹은 다른 사람의 화살에 맞아서 애꾸눈이 돼서 돌아갔다, 굴욕을 당해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남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무기가 이렇게 지금 활 같은 건데요. 이 이름이 뭐냐면 쇠뇌입니다. 설현이 지금 하고 있는 무기가 쇠뇌거든요. 이 쇠뇌에 맞아서 애꾸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또 사실일지 한번 알아볼게요. 요것도 역시 한국의 야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고려 말의 학자 이곡이 가정집이라는 책에서 당태종의 눈에 화살을 맞고 도망쳤다라고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곡의 아들 이색이 그거에 관련된 시를, 또 아버지의 그런 글을 읽고 시를 썼어요. 그 시가 고구려를 주머니 속의 물건으로 여겼으니 배구시에 눈이 빠질 줄 어찌 알았으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약간 진위 여부가 있습니다. 아마 눈이 확실히 좀 다치긴 다쳤으니까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냐. 그래서 화살에 맞는 거는 사실 조금 영웅적으로 꾸민 것이고, 옆에 깃발이 부러지면서 깃발의 파편이 눈에 박혔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화살이 맞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당태종이 되게 막 심하게 좀 부상을 당하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걸 보고 누나를 맞췄다. 그때 당시 보면은 적장에 누나를 맞힌 영웅담이 되게 많거든요. 웬만하고 이기면 거의 누나를 맞춰요.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딱 명중시키거나 그런 이제
활로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좀 부풀려진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치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 우리가 이제 조선의 학자 김종직이 15세기에 이 이세계 시를 소개하면서 당태종의 이런 애꾸눈의 그런 비사는 중국 정사에는 없지만 어쨌든 이세계 시를 지을 때 중국 유학도 갔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느 정도 보고서 쓴 거 아닐까, 맞을 수도 있다라고 김종직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정사에 없기 때문에 신빙성은 조금 의심이 되고요. 확실치는 않다. 어쨌든 눈을 맞았었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 확실치는 않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야사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니면 정말 중국에서 누나를 맞긴 맞았는데 그것도 역시 역사에서 삭제한 건 아닐까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안시성 전투, 저 여사 속 정말 대단한 전투죠. 이렇게 그 안시성을 지키기 위한 5,000명의 항전, 그리고 결국 88일간의 항전 끝에 이제 이겼다라는 거, 양만춘 장군으로 남아있는 그림입니다. 자, 어쨌든 영화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좀 영화를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전투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저도 나중에 한번 보고 여러분들과 후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시성 전투. 우리가 여기서 좀 느껴야 될 게 뭘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 맨날 당하기만 하고 주변에 침략만 당하고 식민지 역사도 있고 조금 부끄러운 역사 왜 배워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이것은 식민사관을 넘어서서 거의 자학사관인 거죠. 헬조선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학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 사이다스럽게 호탕하게 우리가 중국을 이긴 적도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안시성 전투를 보면서 우리가 아픈 역사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어떨까 하면서 오늘 안시성 전투의 실제 역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구독자 10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안녕.